안녕하세요. 닥터 윤입니다. 오늘은 항암 부작용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오심과 구토, 메스꺼움, 토하는 그런 증상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암제는 작용 기전이 크게 두 가지로 나뉘는데요. 하나는 항암제 자체가 우리 몸에서 빨리 증식하거나 세포 분열하고 있는 세포들을 주로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그런 종류의 세포들 중에 하나인 소화기 점막, 그러니까 위장 점막이나 장에 있는 점막들 이런 데를 공격해서 실제로 속이나 장이 안 좋아지면서 메스껍고 토하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다른 한 가지 경우는 우리 뇌 속에 냄새, 그다음에 뭐 메스꺼운 감각 뭐 이런 것들을 조절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런 부분이 이제 항암제의 영향을 받아서 그쪽에서 이제 잘못된 사인을 보내면서 전혀 속은 멀쩡해서 메스껍지 않아도 되는데 머릿속에서 뭔가 잘못돼갖고 메스껍고 토하고 울렁거리고 그렇게 되는 경우가 또 하나 있습니다. 편두통 심하신 분들이 이렇게 울렁거리거나 토하거나 아니면은 뭐 멀미할 때 그러는 것처럼 뱃속에는 문제가 없는데 그런 증상이 나타나는 거죠. 보통 그렇게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고요. 이런 증상은 이제 항암제를 사용을 하는 분들 중 한 거진 80% 가까운 분들에게서 보이는 증상이라고 해요.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보다는 젊은 분들에게서 더 많이 보이는 증상이고 60대 넘어가신 분들한테서는 없는 분들이 더 많다고 느껴질 정도로 젊은 분들 위주로 나타나고 남자분들보다는 여자분들에게서 더 자주 보이는 그런 증상입니다. 오심구토는 그 자체로도 굉장히 힘들어요. 이제 더 큰 문제는 못 먹는 거죠. 오심구토 때문에 못 먹는 현상이 계속 발생하고 몸은 점점 야위고 회복이 되질 않고 컨디션은 계속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속은 더 나빠지고 이 악순환에 빠지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아요. 이 증상이 나타난다면 꼭 악순환의 고리를 초기에 끊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항암제로 인해서 나타나는 오심구토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봐요. 하나는 이제 급성이고 하나는 지연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인데 급성으로 나타나는 경우에는 우리가 항암제를 꽂고 있는 도중이나 아니면 다 맞고 몇 시간 있다가 바로 시작되는 그런 종류의 오심구토고 보통 맞고 나서 한 서너 시간쯤 몸에 항암제가 가장 많이 돌고 있을 때 그때 가장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다가 다음날 자고 일어나서 이제 하루쯤 지나면서 점점 약해져서 없어지는 경우가 하나 있고요. 지연성 오심구토는 이제 우리 흔히 생각을 하는 항암제 한 번 맞고 나면은 항암 기간 내내 계속 오는 그런 종류의 이런 경우에도 근데 한 번 맞았는데 1년 내내 울렁거리거나 그런 경우는 거의 드물고요. 한 4나흘 정도 시스플라틴 같이 좀 세게 오는 경우 그러면은 한 일주일 이 정도까지 오는 경우가 많죠. 한번 맞을 때마다. 그리고 그 뒤에는 점차 낮아서 식사도 잘 하고 회복하면서 컨디션 올라가는 경우가 많고요. 심리적인 영향도 좀 받는 건지 항암 치료를 받으면서 이 증상이 심하게 오셨던 분들은 항암 치료 생각만 해도 메스꺼운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반응하시는 약간 조건반사처럼 그런 분들도 간혹 계시다고는 해요. 생각만 해도 올 정도로 항암제 약성이 어떻게 작용을 하나라기보다는 심리적인 영향이 더 큰 것 같긴 합니다. 워낙 중대한 부작용이고 워낙 많은 데서 보이는 부작용이고 이것 때문에 항암 치료가 중단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이 증상을 잡으려고 항암제가 개발된 이후에 항구토제, 그러니까 메스껍고 토하는 증상을 없애는 약을 정말 무수히 많이 개발을 했고요. 요즘에는 약이 잘 들어요. 제가 처음 암 환자분들 진료할 때만 해도 항구토제들이 잘 듣진 않았고 실제로 굉장히 많이 힘들어하셨고 손쓸 도리가 없는 분들이 많았었는데 지금은 꽤 많은 수가 이 약으로서 해결이 돼요. 이런 증상이 있는 걸 알거나 아니면 심하게 나타난다면 반드시 치료를 병행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 이 증상이 심해서 음식도 잘 못 먹고 특히나 수분 섭취가 너무 떨어져 갖고 소변색을 너무 짙게 본다든지 토했을 때 토한 색이 갈색이라든지 아니면 뭐 피가 좀 섞인다든지 뭐 이런 증상이 있으면 빨리 병원을 가시는 게 좋고요. 보통 이제 물 못 먹고 탈수가 오게 되면은 그거는 가볍게 수액제를 통해서 회복을 도와줄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심구토가 있을 때 물론 뭐 병원 가서 해결을 하는 게 가장 정확한 방법이기는 하지만 그 남아있는 증상이 있다거나 아니면 잘 듣지 않을 때 생활 속에서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항암 부작용으로 오신 분들도 입덧하시는 분들의 방법을 갖다 쓰면은 잘 듣는 경우가 있어요. 뭐 예를 들어 냄새가 전혀 없고 특별한 맛이 없는 보통 쌀 식빵이나 아니면은 아무 맛 안 나는 단단한 비스킷 같은 거 드시면은 크게 메스껍지 않게 뭘 먹을 수 있다. 음식으로는 생강 같은 거 좋아요. 이제 위장 쪽으로 특히 뭐 식도나 위장 그다음에 이런 데 절제 수술을 해갖고 한동안 자극적인 걸 전혀 못 드시는 상황이 아니라면 생강 차나 뭐 아니면 음식에 생강을 많이 넣는다거나 해서 생강을 좀 드셔주시면은 물렁거리는 증상 가라앉히는데 음식치고는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생활 팁이라면은 물렁거림, 메스꺼움이 주로 냄새에서 시작되는 경우가 많아요. 음식을 먹기 전에 냄새를 안 맡아두면 좀 도움이 돼요.
요리를 직접 하면서 음식 냄새를 한참 맡으면 그 음식을 못 먹게 돼요. 요리하는 동안 집 밖에 있다가 들어와서 드시거나 아니면은 누가 해준 요리를 혹은 사온 요리를 집 밖에 야외 공간에서 드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이 될 수 있어요. 향이나 냄새가 강한 음식은 배제시키시고 환기를 자꾸 시킨다거나 아니면 집 밖에 나갔다 온다거나 이런 것도 조금 도움은 될 수 있어요. 그리고 가벼운 산책도 도움이 될 수 있고요. 다만 못 먹고 컨디션이 너무 처진 상태에서 계속 산책하고 그러면은 체력이 너무 처지니까 이제 그런 것만 조심해서 해주시면 되고요. 음식을 드실 때는 구내염과 마찬가지로 따뜻한 것보다는 찬 쪽이 조금 더 유리해요. 메슥메슥할 때 따뜻한 음식 집어넣으면 더 심해지거든요. 조금 서늘한 음식으로 이렇게 아니면 상온에 있는 정도? 너무 차게 먹으면 또 안 좋으니까요. 그렇게 드시는 게 좀 더 유리합니다. 항암 치료를 여러 차수를 받으시다 보면은 앞에 차수에서 오행구토가 분명히 있었고 조금 더 심해지는 것 같다라고 생각이 되면 그 다음 차수부터는 항암 시작하기 전에 이야기를 해서 항암 받는 날 약을 받아놓고 시작하시는 것도 괜찮은 방법입니다. 보통 몇 번 항암 맞으면 적응했으니까 그 다음부터는 안 나타나겠지라고 가끔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보통은 나타난 부작용이 반복해서 나타나요. 심리적으로는 생각을 자꾸 돌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어요. 메스꺼워 생각을 하고 있으면 더 메스꺼우니까 신경 쓸 만한 취미를 하신다든지 아니면 다른 분들과 대화를 하면서 자꾸 생각을 다른 데로 돌리면은 조금 더 편하게 넘길 수 있어요. 이런 시기들을. 음식 섭취가 많이 적어지기 때문에 못 먹으면은 변비는 항상 따라오기 마련이고 항암 부작용 겪는 분들이 변비가 오면은 평상시 변비보다 좀 더 강하게 오는 경향을 보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변비 예방도 항상 머릿속으로 염두에 두시고 계셔야 됩니다. 그럼 항암 부작용으로 인한 변비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